안녕하십니까. 창조 프로세스 강사 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삶에 혹은 직장 그리고 또 여러 일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로 도출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창조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다 다양하게 또 보다 재미있게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의 고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팀에서, 조직에서 또 이런 것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창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한테 보다 즐겁게 또 찾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미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동전만한 크기로 줄어들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몸을 믹서기 안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60초 후에 여러분들의 몸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쵸. 당연히 믹서기에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도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정해진 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혹은 나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생각들 통해서 그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적용을 해봤을 때 비로소 이것이 또 좋고 혹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혹은 또,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끔 여러분들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디어에 관련된 여러 도서들이 있지만, 틀을 깨라, 고정관념,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바꿔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틀을 깨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다양한 책들도 접해봄으로써 아마 우리가 보다 더 또 창의적인 인재로 네,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읽으셨던 동화책 병든공주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네, 어느 날 이제 공주가 병에 걸렸어요. 왕은 그 병든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네, 고민을 한 끝에 공주를 살리는 자에게는 공주와 혼례를 시켜주고 또 뿐만 아니라 왕국을 또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죠. 네, 왕은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에 사는 삼형제 중에서 첫째는 그 방을 망원경을 통해서 그 방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둘째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천리마를 타고 둘째는 셋째가 있는 곳으로 가서 셋째에게 또 전달을 해주게 됐죠. 그래서 셋째가 갖고 있는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셋째의 마법의 사과를 먹고 공주가 병이 싹 나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법이라고 하는 거 혹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농경사회였을 때에는 사실 먹는 게 귀했기 때문에 셋째의 마법의 사과를, 그쵸? 사과가 굉장히 또 좋은 또 식자재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셋째가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산업사회로 갔을 때에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또 빨리 뭔가 해내야 되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또 시기를 우리는 산업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병든공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둘째와 혼례를 네, 시켰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사회를 넘어가서 우리는 창조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창조사회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에는
또 마찬가지 첫 번째 만원경을 가지고 있는 첫째와 혼례를 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각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식은 바뀌어도 지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지혜도 바뀔 수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렵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새로운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새롭고 또 적절한 것이 이것들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 프로세스만의 스킬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팀원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제가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제, 혹은 우리가 문제,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나 이슈를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법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즐거운 팀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는 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기쁠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이거를요, 역주제로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것의 역주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쵸? 즐겁지 않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망하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나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자, 그것을 우린 지식 유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식 유입은 강의나 동영상, 그리고 책이나 여러 기사. 요즘 들어 SNS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아마 습득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지식 유입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역브레인스토밍 또 혹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정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네. 두 번째는요, 자유분방하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을 추구한다. 네 번째는 결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정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창조 프로세스의 스킬 중에서 역브레인스토밍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건데요. 자, 역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는 주제, 이슈를 가지고 이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반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써보고 또 짜내는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팀원들과 A4 용지라던가 전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종이에다가요, 맨 상단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슈를 먼저 적으시고요. 바로 밑에다가 그것에 대한 역주제를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이든 파란색이든 갖고 있는 포스트잇 두 가지 색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노란색의 포스트잇을 한번 이용을 해봐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에다가 맨 위에 여러분들의 이슈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밑에 역주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역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포스트잇에다가 각각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보다 양이기 때문에 혼자 혹은 여러 명이 하실 때에 몇 장씩 이렇게 나눠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서 또 이렇게 붙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즐겁지 않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팀원 간 상호 비방하기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팀원 간에 침묵을 한다.
네, 요즘 이렇게 말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요, 다시 한번 다른 색 포스트잇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이 반대되는 표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죠. 자, 어떻게 해요? 노란색 포스트잇에는요, 여러분이 역주제로 쓴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요, 파란색이나 또 다른 색상의 포스트잇으로요, 자,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노란색이 작성한 것을 반대로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팀원과 상호 비방한다. 그러면은 다른 색 포스트잇에는요, 팀원들과 비방하지 않는다. 아까 침묵을 지킨다, 뭐 침묵한다라는 것을 침묵하지 않고 또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옆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들이 그럼 과연 나한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혹은 팀 내 조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다양할 거로 생각합니다. 또 혹은 현장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저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요. 공부하기 싫다라고 하면 공부를 안 했을 때, 안 하려고 하는 방법, 안 했을 때 어떨까라고 하는 걸 가지고요. 아이들과 재밌게 또 적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 프로세스는요. 개인과 또 팀, 조직, 또 업무 성과에 다양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많이 적용해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또 보다 현업에서 또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프로세스는요, 여러분들을 창조적인 인재로 네, 이끌 수 있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